혹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오히려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고 화날 일이 더 많아지고 섭섭한 일이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70% 이상이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짐을 버리는 과정이어야 한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그 이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떠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 이는 과거의 영광이나 실수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더 자주 떠올리고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전 사업 실패의 기억을 아직도 매일 떠올리며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대학 갈 때 도움을 못 준 것, 아내에게 고생만 시킨 것, 이 모든 기억이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자책과 후회의 연속이었고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감정은 내려놓으세요. 둘째, 매일 아침 오늘은 새로운 하루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과거를 떠올리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과거라는 무거운 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세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나이가 들면 내면의 기준이 확고해져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창피해하지 않을까?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옷 하나를 사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취미 생활 하나를 시작하려 해도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조차 나이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이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노년은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작은 일을 해보세요. 셋째, 나는 나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타인의 평가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는 자는 실패하고 세상을 붙잡으려는 자는 잃는다. 이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결국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식들의 결혼, 직장, 육아 방식까지 간섭하고 손주들의 교육, 친구 관계까지 관여하려 하고 배우자의 하루 일정, 건강 관리까지 감시하려 합니다. 한 7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대가 된 아들의 삶까지 통제하려 하셨습니다. 직장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까지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분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통제했지만 그 통제는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둘째,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고 그 외에는 침묵하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존중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편안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천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다. 이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은 모두 다른 조건과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옆집 영감은 자식이 잘 되었는데, 동창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비교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65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급을 비교하고, 중년에는 재산을 비교하고, 노년에는 자식의 성공을 비교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면 자신도 억지로 다녀와야 했고, 친구가 골프를 치면 자신도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평생 행복하지 못했고 자신만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이고 속사정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타인의 삶이 아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그러면 비교라는 불행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만의 삶에 만족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번째는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승 이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친다. 이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고 자식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손님이 오면 집을 완벽하게 청소해야 했고 요리도 완벽해야 했고 옷차림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졌는데도 그 기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늘 피곤하고 불안했으며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70점이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둘째, 실수와 부족함을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충분히 잘했다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번째는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는 유연함이 고집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 요즘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세상과 단절되어 갑니다. 한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스마트폰 사용을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것 없이도 평생 잘 살았다며 자식들의 권유를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없었고 사진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소식을 나누는데 그분만 소외되었습니다. 고집 때문에 소중한 연결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집을 버리고 유연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모를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세요.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젊은 세대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마음으로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번째는 불필요한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지를 취하라. 이는 거칠애를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면은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품격은 체면이 아닌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불필요한 체면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자식들 앞에서 체면 차리려 하고, 건강이 안 좋은데도 약해 보일까봐 내색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부탁하는 것이 창피해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실제로 한 68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체면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여유 있는 척했고 자식들 앞에서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아껴 건강이 더 나빠졌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체면이 그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체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솔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진정한 품격은 거칠애가 아닌 진실됨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더 자유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얻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은 인생의 지혜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타인의 시선도 통제하려는 욕심도 끝없는 비교도 완벽주의도 고집도 불필요한 체면도 모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